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줄었지만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분명히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 거는 맞아 보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12명, 국내 370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291명으로 78.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명수 자체는 이제 다시 300명대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검사 건수가 많이 줄거든요. 어느 정도로 줄었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33,000건 정도 검사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주중에는 63,000에서 69,000건 정도 검사하거든요. 이군요. 네, 맞습니다. 검사 건수가 절반으로 줄은 상황에서 환자 숫자는 대략 한 370명 정도가 나왔고 이게 3월 14일 3월 7일 전주를 비교해 보면은 전주는 335명, 그 전주는 338명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10% 정도 증가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동일 요일끼리 비교해도 증가한 셈이고, 그다음에 주중간의 데이터를 보셔도 3월 7일에서 3월 13일 동안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숫자는 428명으로 그 전주의 371명에 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10% 정도 상승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월 말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이런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그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 내놓는다는 얘기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인 거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일단 앞으로 2주 동안 위험 지역이나 또는 이런 코로나19가 확산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좀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뭐 실사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겠다라는 그러한 좀 언급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런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했던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실내 다중이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갖고서 얘기를 하시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오늘부터는 약간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인 이상 금지는 계속 유지되지만 직계 같은 경우에는 8인까지는 허용되는 거죠. 그다음에 돌잔치 허용되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언뜻 듣기엔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듣고 나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를 굉장히 공부를 해야 할 정도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은?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게 되게 좀 어려운 측면들인데요. 사실 제일 효과가 좋은 건 전반적으로 다 억제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를 놓고 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동안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정책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런 정책을 수행을 했었던 게 이제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이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달 만에 거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0분의 1 정도로 줄었고 2달 정도 뒤에는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서울 도심 집회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 그러니까 유행이나 또는 3차 대유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도 한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밖에 안 줄고 2달 정도 돼봐야 뭐 한 4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분명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은 분명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여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정책들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모이는 사람 숫자이기 때문에 좀 그런 여지는 덜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특수한 직종에 대한 어떤 방역을 시행을 하게 되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좀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국에 이게 어떤 칼로 자르듯 선명하게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은 뭐 분명히 이해를 하면서도 메시지는 좀 더 약간 단순하고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는 특별방역 대책을 내놓는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약간 완화하고 하니까 이게 메시지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좀 단순화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이런 방역 정책은 누구나 다 이론의 여지 없이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부터 약간 뭐 헷갈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5인 이상은 여전히 금지인 건 분명하고요. 네, 맞습니다. 5인 이상 금지인 거는 여전히 이제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추가로 되는 게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6세 미만 아이들은 별도로 이제 개수를 하기 때문에
그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어 성인 3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6세 이상 아이들이 한 4명 정도 있다. 그러면 그런 모임은 이제 가능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좀 일부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잔치 같은 경우에 예. 99명까지 이제 100명 이하로 이제 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그 완화된 것들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견례와 같이 좀 가족적인 대사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8명까지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일부 조항들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어렵군요.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당국의 뭐 고민이 드러나는 부분 같은데 어떤 피해는 좀 최소화하면서 다잡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상반기예요. 상반기에 1,200만 명 지금 접종 예상하고 있죠. 어떻게 수급에는 교수님 보시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수급은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물론 국내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백신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생산할 백신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부 백신이 4월 달부터 또 추가로 이용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는 일부 있었지만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200만 명은 지금 목표치고 계획치이지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은 더 접종 시기를 빨리 당긴 것 같은데요. 그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교수님도 어떻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예방 접종을 당겨야 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작년 1년 동안 이 학교 교육이 굉장히 좀 많이 파편화되고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군이 어디냐를 따져보게 되면은 교육에 대한 기초를 세워야 되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 쪽도 학교를 정상화하지 못했을 때도 제일 먼저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 군으로 초등학생,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군 학생들을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의 어떤 교육의 뼈대 또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학교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연령대 아이들이 제일 통제가 좀 어려운 그러한 또 그렇죠. 그러면서 예. 서로 간에 접촉이 많은 또 군이다 예. 보니까 이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증상 감염이 또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감염이 생겼을 때 이 감염이 결국은 선생님을 통해서 지역 사회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가 이제 최근에 스웨덴하고 미국 쪽에서 논문으로 각각 보고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논문을 봐도 학교 안에서 생긴 감염이 결국은 교육자에게 전파가 되고 그 감염은 교육자를 통해서 다른 교육자에게 또는 교육자를 통해서 지역사회로 전파가 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 선생님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학년 특히 빨리 맞춰야겠군요, 선생님들도. 예. 그 백신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백신 휴가 도입해야 된다는 분들도 좀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부터 이제 이 예방 접종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화이자 접종한 사람들 중에서 이상 반응이 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국내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을 둘 다 접종을 해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도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 맞고 나서 전신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하루 정도는 그 해열진 통제를 먹어도 이제 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을 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좀 일부 있어서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정도 하루 정도는 좀 쉴 수 있게 그러한 휴가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면은 좀 더 나은 그런 예방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휴가를 준다면 더 적극적으로 백신도 맞으려고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쉴 수 있으니까 응급실 같은 데 가는 분들도 적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혜택은 있을 것 같은데 각 사기업들이 그걸 어떻게 할 역량이 되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무조건 해라라기보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돼야 되거든요. 또 역시 경제적 문제로 기결되는 것도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그 주사 맞는 거 보면 그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주사를 그렇게 직각으로 맞았나? 혹은 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어떻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맞습니다. 주사의 각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그 정맥 주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사들은 보통 근육 주사나 피하 주사나 피내 주사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의 주사냐, 피부 밑에 주사냐, 근육의 주사냐에 따라 각도가 다른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근육주사이다 보니까 90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접종하는 부위도 이제 삼각근 부위를 이제 이용을 삼각근 부위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접종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냐 그건 아니고 다른데 그 아래 접종을 하면 훨씬 더 아픕니다. 맞을 때 아픕니까? 맞고 나서 아픈 건가요? 맞을 때도 아프고요. 맞고 나서도 아래쪽에 이제 혈관이나 신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좀 위치도 정확해야 되고 각도도 정확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다라기보다 충분히 근육에 접종을 하되 그게 다른 구조가 지나가지 않는 안전한 근육에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직각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니까 좀 약간 더 무섭더라고요. 그림 볼 때.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다른 주사의 기호 떠올려면 약간 비스듬하게 놓은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겁내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저도 접종을 했는데 충분히 뭐 맞으실 만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렇게 할 거면 한 가지 좀 필요한 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좀 추운 계절이다 보니까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긴팔 와이셔츠 거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벗어야지만 여기 어깨가 노출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리다가 결국은 약간 아래쪽에 맞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예방 접종을 하실 때는 좀 그날만이라도 좀 반팔을 입고 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정확한 위치에 맞추려면 신축성 높은 반팔이 좋겠군요. 맞습니다. 그 의료진도 편하실 거고 그러면. 그렇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